어젯밤에 소식이 들어왔는데 어제 다루지 못하고 그냥 자버렸네요.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동안 이재명은 입을 꽉 닫고 있었네요. 왜 이걸 감출까요? 이게 벌써 7월 4일날 시작된 거니까 벌써 2달이 넘었습니다. 10일 어제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허훈 부장검사팀은 지난달 말 정도에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에게 서면 질의서를 발송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검찰이 이재명에게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게 지난 7월 4일이니까 벌써 소환 조사 받으러 오세요라고 한 지가 2달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에 가가지고 법정 지연, 재판 지연 전략뿐만 아니라 검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최대한 시간을 빼겠다는 전략이겠죠. 이재명은 원래 전당대회 날짜가 8월 18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출석하겠다 하는 의견서를 검찰에 보냈지만 전당대회가 끝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출석도 하지 않고 검찰하고 출석 날짜 조율도 이루어지지 않자 지난달 말에 이재명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검찰은 아직 이재명으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즉 쉽게 말해서 이재명의 출석은 2달 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오죽하면 검찰이 이 사실을 공개하겠습니까? 안 오니까, 도저히 조사받으러 오락하는데 안 오니까 법인카드는 정말로 이재명의 아킬레스건 아니면 할 말이 하나도 없는, 변명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서면 질의서로 하면 검찰에 안 가도 되는데 서면 질의서보다조차도 생각할 겁니다. 그냥 이 서면 질의서 내용은 경기도 예산 사용 내역 등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 예산을 법인카드를 지 맘대로 초밥 소고기. 이재명은 법인카드와 업무 추진비를 이용해서 경기도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측은 질의서는 받았지만 열흘 넘게 답변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검찰은 질의서 응답 안 할 것 같으면 나왔나 해도 출석 날짜 조율해도 지금 이제 이재명 측이 협조를 하지 않아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변호사가 검찰과 출석 날짜를 조율 중이라고 했다고 답변했는데, 조율 중을 어떻게 2달 넘게 조율을 합니까? 일반 서민이 검찰 조사 통보를 2달 넘게 안 가면은 그냥 구속이에요. 왜 특별 취급을 해줍니까? 이재명은 다른 나라 국민입니까? 출석 날짜를 조율 중이라고 했다고 하면서 서면 조사 통보를 받은 것은 맞지만 거부한 적은 없다라고 민주당 관계자는 밝혔는데, 서면 조사 받은 거는 인정을 하네요. 그런데 거부한 적은 없다. 서면 조사라는 게 이 글로 적어 보내는 건데 이걸 받고도 답변 안 하면 그게 거부지 다른 게 거부입니까? 검찰은 일단 공익 제보자 조사를 마친 뒤에 최초 출석 요청일로부터 50일 경과일까지 이거는 이재명의 김혜경도 똑같은 짓을 했죠. 이거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게 전에 방송했던 건데 김혜경을 소환했습니다. 소환했더니 나와가지고 일체 진술을 거부하고 귀가해버렸죠. 이때 전 국민이 이거 다 듣고 있고 보고 있었을 텐데 그냥 생각하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김혜경은 마치 검찰이 자기가 요구하지도 않은 날짜에 막 불렀다는 식으로 답변했는데, 기자들한테 그렇게 민주당 관계자라는 사람이 흘렸는데, 알고 보니 김혜경한테도 서면 질의서를 보냈고 김혜경은 서면 질의서에 답변을 못하고 안 하고 있다가 최초 출석 요청일로부터 무려 5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출석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수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8월 26일 날 서면 질의서로 대체하겠다는 의사를 김혜경 변호인에게 통보했지만, 김혜경의 변호인이 출석 일자를 지가 선택해 서면 질의서에 답변만 해도 되는데 김혜경은 출석 일자를 9월 5일로 조정한 다음에 털컥 나와가지고 한마디도 안 하고 입국닷 하고는 그냥 집에 가버렸습니다. 그동안 김혜경이 재판받던 법인카드 선거법 위반 사건 아닙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법인카드 유용에 대한 사건입니다.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가 고발한 법카 유용 의혹 사건에 두 부부가 똑같이 나타나지도 않고 서면 질의서도 답변도 하지 않고 완전 배째시오 이런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2018년에서 2019년 당시 경기도 지사를 지냈던 이재명과 김혜경이 경기도 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 씨 등에게 배소연이죠.
샌드위치나 과일 등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도 예산을 사적으로 운영했다는 힘입니다. 조병현 씨는 지난해 8월 달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재명의 법카 유용 지시 및 묵인 행위를 조사해달라면서 신고했고, 수원지검은 권익위원회가 이재명이 배우자 및 자기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고 그 사실을 대검에 이첩해가지고 수사가 개시되는데, 어쨌든 모든 것을 법적으로 제대로 좀 하려 그러면 좀 협조를 해가 조사를 받든지, 어쨌든 서면 질의서까지도 답변을 못하는 그런 상황. 법인카드는 너무 멀쩡해가지고 이거는 대답도 못할 겁니다. 아마 자기가 쓴 게 틀림없이 드러나니까. 어쨌든 서면 질의서까지 생각하고 있는 이재명, 이게 어젯밤에 뉴스가 나와가지고 제가 어제 이 중요한 사항을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급 뉴스가 하나 있는데, 지난 대선에서 김건희 여사를 향해 이른바 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천수 전 열린공강TV 대표와 안혜욱 전 대한초등학교 태권도 협회장 재판에서 증인들이 줄리라는 이름은 전혀 들어본 적도 없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는 한승진 부장판사 재판부는 어제 10일입니다. 제6차 공판을 열고 1994년에서 99년 사이에 서울 강남의 모 나이트클럽 공동대표였던 조 모 씨와 배 모 씨 두 사람을 모두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안 회장은 2021년 12월 열린공감TV, 여기 열린공감TV라는 데가 희한한 데입니다. 여기 인터뷰에서 1997년 5월 이 모 나이트클럽을 방문했다가 조남욱 당시 삼부토건 회장의 초대를 받아서 6청 연회장에서 접대를 받았는데, 그 당시 줄리라는 예명을 쓰던 김건희 여사를 만났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지만, 그러나 재판에 출석한 당시 나이트클럽 대표 조 씨와 배 씨 등은 줄리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도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조 씨는 마담이나 여직원 중에서라도 줄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기억나냐라는 검사에 마담이 한 20명 정도 됐는데 마담 관리하는 간부는 따로 있어서 종업원 여자들까지 신경 쓸 수가 없었다면서 줄리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도 없다. 배 씨도 여성 접대부나 여성 마담이 고용돼 있었나라는 검사의 질문에 마담은 못 보고 그 젊은 여자분 두 분이 와가지고 있다가 그냥 간 걸로 기억한다. 혹시 당시 왔던 사람 중에 줄리라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 하니까 전혀 듣도 보도 못한 내용이다. 전혀 모른다. 이들은 나이트클럽에서 조 회장의 개인 접대 공간까지 향하는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말도 안 된다면서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나이트클럽 안으로 들어와서 외부로 나가는 곳에는 엘리베이터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저건의 기분이 다 무너지는 거죠. 아니 쟤들 이 고소한 그 의문을 제기한 사람들의 의혹 기본이 사라지는 거죠. 나이트클럽 안으로 들어와서 외부로 나가는 곳에는 엘리베이터가 하나도 없다. 조남욱 회장이 특정 여성과 동행하는 모습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나이트클럽은 사무실 건물 지하에 있고 조 회장 집무실은 호텔 건물에 있는데 두 사무실이 200m나 떨어져 있다. 어떻게 전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가 있다는 건지 말도 안 된다. 즉 같은 건물에 있다면 엘리베이터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이해가 되는데, 조남욱 회장은 사무실 자체가 200m가 떨어진 다른 건물에 있는데, 아니 다른 건물끼리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설치될 수 있다는 것이냐. 자,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 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집중적인 관심을 갖고 또 이 입법을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중에 김민전 의원이 아주 대표적으로 부정선거 관련해서 입법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전선거운동, 사전선거를 폐지하자. 그러니까 투표가 본투표가 있는데 한 3, 4일 앞에 이틀 동안이나 사전투표 한다는 거, 이게 말이 되냐 하는 겁니다. 주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이 사전투표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의 일정한 비율로 민주당과 그리고 국민의힘 63대 36, 이게 지난 4.15 총선 때 나왔던 비율이었습니다. 이게 똑같은 비율로 나온다는 거, 이것은 동전 1000개를 하늘에 띄워가지고 밑으로 떨어졌을 때 똑같은 면이 나올 거와 똑같은 확률이다. 그 말은 평생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를 보면 지난번 총선도 그렇고 과거의 21대 총선도 그렇고 지방선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계속해서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그래서 소송을 하면 이런데 대부분 기각이 되거나 법원에서 이걸 오랫동안 갖고 있다가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가 설거머니 기각해버리는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 선관위가 볼 때는 선관위 위원장이 바로 대법관 출신입니다. 대법관. 그러니까 나중에 소송을 걸면
대법관이 피고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법관이 피고인이 되면서 자기가 판결을 하는 법조가 이런 구조가 되니까, 그래서 선관위 관련해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면 될수록 거기에 기각이 나오거나 부정선거 없다 하는 판결이 나오는 것도 팔이 안으로 굽기 때문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이 되거나 또 지방에는 그 지방법원장이 지방선관위원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 선관위 관련해서 여러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이 다 기각되거나 슬그머니 이게 없는 것처럼 이렇게 돼버린 것도 기본적으로 선관위원장이 지금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겸직. 그런데 이 건 관련해서 지금 김민전 의원이 앞으로 겸직을 못하도록 하는 입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석 전에 발의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선관위의 위원장이 대법관이다 보니까 선관위 안에서는 위원장이 없는, 그리고 수장이 없는 조직이 되다 보니까 사무총장, 사무처장 뭐 이런 사람들이 활기를 치고 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조직을 딱 다 잡고 상임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선관위원장은 상임이 아니라 주로 법원에 있다가 선거할 때만 한 번씩 오고 도장만 찍어주는, 아예 도장을 맡겨버리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관위 조직이 굉장히 느슨해지고 기강이 해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결집을 해서 그래서 뭔가 비리가 많이 터져나오고 있는데도 이게 시정이 안 된다. 그게 단적인 예로 지난번에 이 선관위 직원들 또는 이 가족들 채용하는 게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감시가 안 되고 통제가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선관위의 핵심 인물들, 뭐 총장, 그러니까 총장 그리고 사무총장이나 처장의 자녀부터 그런 의혹이 많이 제기됐던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많이 일어났다 하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김민전 의원이 그러면 선관위원장이 비상임이 아니라 상임으로 이 법률 전문을 했고 이 선관위 업무에 있는 사람은 아직 대법원이 아니라 대법관이 아니라 별도의 이 조직을 책임지고 상근하는 사람이 되면 이제 많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선관위 관련해서 소송이 벌어지더라도 이제는 그 소송의 당사자가 선관위원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보다 더 객관적인 판결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관위는 발칵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화되면 입법화되면 그동안 선관위가 누려왔던 여러 가지 혜택 책임은 지지 않고 권리 행사만 많이 하고 그래서 선관위는 또 국회의원들에게는 갑입니다. 선거법 관련해서 선관위가 골라가지고 딱딱딱 조사를 하거나 또는 유권 해석을 하게 되면 그래서 선거 때마다 국회의원들이 벌벌 기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때문이다. 그래서 완전히 선관위를 사법부하고 떼가지고 하겠다 하는 게 김민전 의원의 의도가 아닐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김 의원이 개정하는 법관이 각급 선관위원직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고 대신에 법관과 검사 또는 변호사직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선거범죄 식견이 풍부한 법조인이 선관위원을 맡게 하고 이 도중에 호선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원장은 상근직으로 두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맡아온 관례는 물론이고 각 지역 법원장들이 시도 선관위원장을 맡는 것도 금지시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아주 획기적인 방안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김민전 위원은 개정 이후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 현직 법관이 중앙선관위 위원장을 겸직하면 위원장직의 비상임화가 초래되고 또 선관위 조직의 운영, 책임 운영을 어렵게 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원장을 상근으로 전환하는 방안은 지난해 6월 달에 선관위가 자녀 불법 채용 논란에 휩싸였을 당시에도 국민권익위원회가 대통령실에 보고한 방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안에 여러 가지 이런저런 비리가 있더라도 이게 지금 위에서 말하자면 그 조직의 총수장이 엄벌을 지시를 하고 관리하고 그래서 밑에 있는 중간 간부들을 체근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수장은 없고 자 우리가 알아서 그냥 대충 우리끼리 해먹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지금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치권 이권에 관해서는 지금 김민전 의원의 이 법안이 앞으로 부정선거 의혹의 처리하는데 많은 판도를 바꿀 수 있다 하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맡다 보니까 선관위가 피고인이고 각종 부정선거 소송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김민전 의원의 이 법안이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부정선거 소송에서 줄줄이 무죄가 나오는 건 결국 각급 선관위 수장들이 법관이라는 점과 무관치 않다 하는 점. 지난 5월달에 대법원은 20대 당시 소쿠리 투표 논란으로 제기됐던 선거 무효 소송을 최종 기각했습니다. 소쿠리 투표 당시에 노정희 당시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직을 역임을 했고 이 3심 결과 역시 노 대법관 노정희가 이 시절에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가 관리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잘못했다 하고 시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도적으로 사법부가 판결을 할 때 문제가 없는 식으로 이렇게 몰아간 것 아닐까 하는 의혹입니다. 그래서 김민전 의원은 이게 이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지금 21대 총선 당시에 파주을 금천 이동해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됐는데 그때 불기소 처분한 것을 두고 투표 사무원 한 명의 착오다 이렇게 이제 판결을 하니까 아니 그게 착오로 된 것이 아니라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 쪽에서 이건 착오다 뭐 투표 용지가 2개 더 나오고 이를테면 10명이 투표하고 투표 용지가 12개 나오면 그러면 이건 조직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뭐 계산하는 사람이 착오했다 이런 식으로 설설 밀어버리면 그러면 아무런 의혹 규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본인이 자신이 약을 짓더라도 약 품목을 보고 지금 본인이 가서 그 약국에 가서 약이 잘못 조제됐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자신이 그 병원에 약국에 찾아서 이걸 이제 문제를 제기하니까 약국에서 CCTV를 딱